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화택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1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63의 건여의 기우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94의 규고 우원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3 건여의 기우체 기인전차의 무초유종. 63은 수레를 당기고 그 소를 막으며 그 사람의 머리를 깎이고 또 코를 베이니 정심을 가지면 무초유종. 시작은 없어도 마침은 있으리라. 상활 건여의 위부당야 무초유종 우강야. 수레를 이끌고 가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음이요 시작은 없고 끝이 있다는 것은 강을 만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3위는 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응은 있습니다. 부당인데 응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63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나 상구와 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3에서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오죠. 건여의 수레가 끌리는 것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소가 가로막히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기우체, 기인 전차의 코를 베이는, 머리를 깎이고 코를 베이는 형벌을 당하는 그런 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물상을 대해서 황태현 교수님은 마부는 소를 뒤에서 당기고 소는 수레를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서로 방향성이 다르죠. 그래서 기진맥진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상황은 소묘적 대결을 펼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기인전차의는 수레를 당기는 마부가 형벌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초유종은 황태현 교수님 설명하시기를 유종짐이 좋게 아름답게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간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지만 끝을 본다고 하는데 그 끝을 길과 흉은 미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황 교수님 책을 직접 읽어서 소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은 교과서를 찾아서 읽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초유정의 의미에 대해서 또 다르게 설명하는 견해를 보면은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갈 능력이 부족해서 아주 힘들게 수레를 끌고 가다가 강한 힘을 지닌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렇게 수레를 끄는 장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우체, 소가 가로막히는 이 장면, 그 다음에 기인전차의 의미, 결국엔 요 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조금 더 실제적인 위치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사를 살피겠습니다.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규고, 우원부, 교부, 여무구. 구사는 어긋나서 외롭다 하니 훌륭한 사람을 만나 믿음으로써 교부, 서로 사귀니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교부무구, 지행냐. 믿음이 있으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뜻을 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사는 위치는 바른 자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초육과 또 응도 하지 않죠. 근데 구사는 외로운 자리지만 똑같이 양과 강과 강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강대강 동류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규께는 어긋나는 시기죠. 그러니까 어긋남, 반목, 틀어짐의 시기인데 기본적으로 외롭죠. 이때 원부는 원래의 남편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부는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효 위치를 보면은 구사는 바른 자리는 아니고 초구도 바른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서로 정의 관계는 아니죠. 근데 똑같이 강강이니까 구사와 초구는 둘 다 강강이니까 같은 뜻을 품은 사람으로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록 구사는 외롭지만 초구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둘 사이에 호응함도 있고 성실함도 있으니까 부의 의미가 도출될 수 있는 거죠. 황태현 교수님은 조금 더 다르게 부연 설명하시기를 외로움 속에 우정과 사랑을 얻는 길한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사와 초구는 기본적으로 강강으로서 동일한 본질을 가진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동일한 본질을 가지니까 얀자는 오해를 극복할 의지가 있고 그 극복할 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구사는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이 음과 사이에 갇혀 있죠. 그래서 황태현 교수님은 설명하시기를 구사는 외부 관계로 인하여서 고독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즉 소인배를 뜻하는 어두움, 음요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으므로 더더욱 동질적, 그러니까 초구, 양강과 동질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고립된다는 이 고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원부를 만난다고 했는데 이 원부가 누구인지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데 이 고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의미가 어떠한 실체적 상징성을 가지는지 이제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사는 또 만난다고 하니까 어긋남에서 계속 같음으로 가는 전환의 시점이 될 수도 있죠. 원부니까. 그래서 우라는 글자가 나온 것 같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건여의 기우제 기인전차의 무초유종 상활 건여의 위부당야 무초유종 우강야. 수레를 끄는 것을 보니 그 두 마리의 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수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 사람이 깎이는 형벌과 즉 코를 베이는 형벌을 당할 것이다. 처음에는 없으나 끝에 있을 것이다. 무초유종. 건여에는 자리가 합당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무초유종은 우강야, 강을 만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여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레를 끄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화택규 본상이 있으면은 이 화택규는 뇌천대장으로 왔죠. 이 화택규의 중간에 감의 수레가 있죠. 이 감의 수레는 기본적으로 뇌천대장이 큰 대진의 수레가 감의 수레로 여기 있는 감의 수레는 뇌천대장에 있는 대진의 수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감은 끌다의 물상이 있죠. 즉 끌다의 물상이 있는데 이 끄는 물상을 이렇게 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자, 설명을 보면은 감의 수레는 화택규의 감의 수레는 예전에 내천대장께 있던 진의 수레이다. 그리고 감은 끌다는 뜻인데 이 끌다는 뜻은 또 하옥계는 리는 보는 것이니까 건여의 수레를 끄는 것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기우체의 물상을 보면은 여기에 화택규 본상은 이렇게 뇌천대장에서 왔죠. 화택규를 보면은 상계가 리로서 이렇게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고 하옥계도 이렇게 소가 있죠. 그래서 소가 이렇게 서로 중간에 있는 감의 수레를 놓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즉 체의 한자의 의미를 보면은 끌어당기면서 제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리는 저번 시간에 했듯이 이것도 소, 리도 소, 풍도 소, 다 소라고 했습니다. 그 리는 소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수레를 놔두고 소가 이렇게 서로 방향이 다르게 끌어당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는 원래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이례적이죠. 왜 이러냐? 설명하기를 기본적으로 육계 시절이 등지고 어그러지는
그런 상이 있으니까 본상을 취해서 어그러지는 그런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긴 전차의는 코를 베이고 머리가 잘리는 그런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화택규 본상이 풍택중부에서도 왔다고 볼 수 있죠. 풍택중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간의 코가 크게 우뚝 솟아있죠. 간이 코가. 그 다음에 진의 머리털이 또 이렇게 무성하게 나있죠. 근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리의 칼날이 있어서 간의 코가 요만큼 잘리고 또 진의 머리털도 요만큼 잘렸다고 보죠. 조금 잘렸지만 조금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는 형상입니다. 근데 6.3이 이렇게 효변해버리면은 드디어 간의 코, 진의 머리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최초의 풍택중부에서는 진의 털과 간의 코를 유지하고 있는데 화택규가 되어서 리의 칼날이 있어도 진과 간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나마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화천대유가 되면은 여기 이제 화천대유죠. 화천대유로 6.3이 효변해서 화천대유가 되면은 2와 4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니까 간의 코가 진의 머리가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죠. 왜 그러냐? 칼날로 잘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는 형벌을 전차의 머리를 깎는 혈부가 코를 베이는 형벌을 전차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감의 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리의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초유종, 끝은 없으나 처음은 없으나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화택규의 6.3이 효변하게 되면은 화천대유가 되죠. 화천대유가 되는데 화천대유는 이렇게 지게의 모경인 천풍구로 붙었죠. 그 천풍구 시절에는 제일 밑에가 이제 음이죠. 그래서 12몇 개 주 이상 이렇게 중천근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중천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음의 전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의 전진이 최초에 딱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추이를 하게 되면. 그래서 또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이렇게 천산둔에서 음이 전진이 되죠. 그러니까 최초에 이렇게 음이 발생하는 이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음이 처음 발생하니까 상대적으로 양이 처음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처음 소멸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무초, 처음엔 없다. 그런 상태에서 1이 5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끝에는 이렇게 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에는 종이 있다. 즉 이 의미를 보면은 결국 처음에는 양이 없으나 천풍구 초효가 음이니까 양이 처음 사라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추이를 하게 되니까 결국 5위 위에 양이 있게 되니까 끝에는 양이 있으니까 무초유종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그 다음 위부당야는 화택규의 6.3이 제자리가 아니죠. 그래 부당야이고 그 다음 우강야는 강을 만난다는 지게의 모계인 천풍구에서 1이 5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한 개 강 위에 제일 위에 위에 있는 강을 이렇게 만난다. 이런 물상을 상구에 있는 강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6.3에 대한 설명이고 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레를 끄는 것을 보니 두 마리의 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수레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 사람은 깎이는 형벌을 받는데 그 깎이는 형벌은 코를 베이는 형벌을 당할 것이다. 처음에는 없으나 끝에는 있을 것이다. 건여에는 자리가 합당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무초유종은 강을 만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사를 살피겠습니다. 한번 글자를 읽어보겠습니다. 규고 우원부 교부 려무구 상활 교부무구 지행야. 부모가 죽으니 부모를 등진 고아가 될 것이다. 헤어져 살던 원래 지압이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어 서로가 사귀고 믿으니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 상활 서로 사귀고 허물이 없는 것은 지행야 뜻한 바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규고 고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고아라고 이야기하죠. 고아 오늘날로 치면은 그래서 그 화택규 본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구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산택손이죠.
산택소는 이렇게 지천태, 지게의 목인 지천태에서 왔죠. 지천태에서 건의 최초에는 이렇게 곤의 어머니와 건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그 구삼이 이렇게 추일하게 되면은 상계가 간이 되죠. 간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음의 상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없는 규고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우원부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화택규, 여기가 본계죠. 본계는 본계의 또 다른 모계인 풍택중부로 왔습니다. 풍택중부 시절에는 이렇게 간의 소남과 학계인 태의 소녀가 니의 담장을 이루면서 같이 알콩달콩 있는 거죠. 즉 소녀와 소남이 니의 담장 아래 같이 보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니까 간의 소남은 없어지고 이렇게 중남 또는 도둑의 물상만 있는 거죠. 즉 간의 지아비가 없어지고 중남 또는 도둑만 있는 상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린 소녀, 태녀에게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나의 배필은 아닌 거죠. 이 상태에서 구사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다시 산택손이 되니까 태의 소남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대리로 이렇게 만난 거죠. 즉 산택손이 되면은 소남이 이렇게 다시 등장을 하니까 상기가 간에서 원부, 여기에서 우원부의 물상이 나오고, 이렇게 산택손은 1, 4, 2, 5, 3, 6 모두가 음양으로서 서로 응을 하고 있으니까, 음과 양으로 응을 했으니까 여기서 교부의 물상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물상도 도출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 있으나 허물이 없다는 것은 화택규 이 본상이, 화택규와 본계가 구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산택손이 되죠. 산택손은 이렇게 또 다른 지기의 목인 천지빗계로 하는데, 이렇게 구삼이 이렇게 상구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태의 위험, 음이 강을 타고 있는 태의 위험이 있으나 이렇게 다들 강이 상승을 하고 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물상이 도출되니까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이 행해진다는 이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 화택규 본상은 이제 본계 목인 풍택중부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렇게 구사가 효변하게 되면은 산택손이 되죠. 산택손은 지계의 모계인 지천태로부터 왔죠. 지천태에서 이렇게 3이 6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대리, 뜻, 의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뜻이 행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3이 6으로, 지천태 목계의 3이 6으로 상승하니까 니의 의지가 있으니까 지행, 뜻한 바를 이행한다, 이런 물상이 나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죽으니 부모를 등진 고아가 될 것이다. 헤어져 살던 원래 지압이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서로가 사귀고 믿으니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다. 상활, 서로 사귀고 허물이 없는 것은 뜻한 바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화택규의 6.3과 9.4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9.3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상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 수레를 끄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소를 막는 모습, 그 다음에 코를 베이는 형벌을 당하는데 이 상징성이 무엇이고, 여기에 끝이 있다고 하는데 이 끝이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에서는 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 원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만난다의 의미는 전환의 시점인 것 같은데 이것이 실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개별적인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